계약을 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자, 계약하고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뭐 다른 내용 좀 이렇게 다 제껴버리고 최대한 수업 시간을 좀 팍 줄이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길게 해줘봤자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딱 제대로 잘 못 듣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최대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빨리 한번 끝내봅시다. 자, 일단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슬금슬금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근데 그러다가 청나라하고 이제 둘 사이가 조금씩 비슷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걔네들 말고 다른 나라는 또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줬는지 그걸 알아보면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권 침탈했는데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이러다가 청일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겨? 일본이 이겨서 청나라 애들이 쓸려나가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자, 한번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 봅시다. 기억이 별로 잘 나지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당시 임금님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한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아관파천이다 라고 불렀죠. 아관파천. 그래도 실제로 배울 때도 요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이권들이 넘어갔다고 배웠어요. 왜? 우리나라 왕이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가 있으니까. 특히 어느 나라가 중심이 돼서 우리 이권을 많이 가지고 갔겠어?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갔겠죠. 그런 러시아를 저지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만들어졌던 단체가 독립협회라고 하는 거 저보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아주 심해졌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어느 나라가 나와야 되느냐? 러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 애들은 어떤 이권을 특히 많이 탐을 내서 가지고 갔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 선생님 우리나라에 광산이 많나요? 저 북쪽으로 가면은 의외로 많아. 지금 북한 땅. 자, 그래서 광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우리나라의 천연 자원들, 그리고 플러스 삼림. 자, 삼림은 뭐야? 숲이죠, 숲. 숲에 있는 걸 갖다가 체벌할 수 있는 권한, 나무를. 그래서 뭐 울릉도나 저 위에 이제 두만강 근처에 있는 숲을 얘네들이 많이 베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자원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나라 한 개가 더 나와야 돼요. 러시아 말고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나라, 유명한 나라죠. 어디? 미국도 역시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역시 이제 어떤 데 관심이 좀 많았냐면은, 미국도 광산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특히 무슨 광산이었냐면은, 당시에 금광이 하나 있었거든. 저 위에 북한 땅에 운산이라 그래서 이제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데였지. 그래서 여기를 미국이 이제 운영권을 가지고 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금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캤는데, 여기서 옛날에 뭐 한 가지 일화가 있었죠. 어떤 거? 우리나라 말 중에서 왜 그 노다지라고 하는 말 있잖아. 노다지. 아주 그냥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곳을 갖다가 여기 완전 노다지다, 이런 말을 갖다가 쓰거든. 그게 뭐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옛날에 있었어. 아니 뭐 이런 거였겠지. 미국 광산 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거기서 일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와, 이게 금덩어리가 커다란 게 발견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욕심이 생기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쓱 하고 있으면 이제 미국 감독관이 뭐라고 그러겠어? Hey you, no touch,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no touch, no touch, 노다지? 그래서 이 중요한 거를 그래서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설이 예전에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만은 말이 안 되죠. 설이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말은 안 돼, 그게. 아니 왜 말이 안 되겠어?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지금? 영어 다 배우잖아, 안 그래? 어느 미국인이 그거 건드리지 마라를 Hey you, no touch라고 그래? No, God!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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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야 돼요? Don't
터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건 아마 그 어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너무 좀 강제로 억지로 좀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진짜 노더지는 어원이 그러면 뭔가요? 그러고는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미국이 어쨌거나 이 금광의 운영권을 가지고 가기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철도, 전기, 전차 이런 거 이제 부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철도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하죠. 요 다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경복궁 안에 이제 전기가 가장 전등이지 그때는 어쨌거나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전등이 켜지게 되는데, 그 이제 전등을 갖다가 킨 것도 미국 회사에서 제일 먼저 갖고 와서 켭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게? 회사 이름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 GE라고 하는 General Electric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선생님 회사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요. 듣보잡인가요? 회사는 잘 몰라도 회사 사장은 다 알걸 그때? 에디슨이죠. 우리 에디슨 아저씨가 거기 사장이었어요. 거기서 일단 이렇게 우리한테 전기, 뭐 전등 이런 거 갖고 와서 설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 다음 시간에 보고, 그리고 뭐 전차 탱크 말고, 이거 전차 탱크 말고 어떤 거야? 이렇게 레일 깔아놓고 지상으로 지하철 같은 게 드르륵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직도 저쪽에 미국이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가면은 그런 게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뭐 전쟁하고 그런 거 거치느라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어.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하고 조금 안 맞기도 하죠, 요거는. 자, 요런 것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철도를 당시에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철도. 이 철도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철도에 신경을 많이 쓸까? 식민지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거의 한 반틈 식민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나라한테서 최대한 뽕을 많이 뽑아 먹으려면은, 뽕을 효과적으로 뽑아 먹으려면은 요게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지금은 도로가 쭉 다 깔려 있어서 자동차들이 슝슝슝슝 막 다니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차가 일단 그렇게 많지 않아. 그때 이제 가장 효율성 높은 운송수단은 요 철도입니다. 철도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어디로 까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느냐, 요게 아주 이제 좋은 거였죠. 물자도 운송하기 쉽지, 병력 운송하기도 쉽지, 전부 다 아주 꿀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일 먼저 깔린 철도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깔렸을까? 그게 바로 요겁니다. 경인선. 자, 경인선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것 같아요? 경인선. 뭐 글자 보면 나오잖아. 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경은 일단 뭐예요? 수도 경자죠. 자, 그러면 수도가 여기 있어요. 수도에서 자, 저 멀리 어디까지 가볼까? 인자가 들어가는 이 도시는 인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인천까지, 인천 요까지 가는 요 노선을 뚫었다. 멀리 간다. 요 노선을 뚫었다 이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자, 요 위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철도 나와 있잖아. 제일 먼저 어느 나라에서 운영권을 일단 사들이냐면은 미국에서 일단 운영권을 사들여요. 미국에서 사들였고, 자, 그 다음에 경의선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의자가 들어가는 주요 도시 어디 있지? 뭐 의성, 마늘, 뭐 어디 갈까? 자, 의자 들어가는 거 저 위에 지금도 가면 있어요. 의주, 그 이제 신의주라고 도시가 있죠. 여기 중국하고 국경지방에 여기. 자, 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경의선. 요거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갔냐면은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에 운영권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중요한 거, 지금도 많이 타는 거 있어요. 자, 경부선이 있죠. 경부선. 이건 뭐 알겠지. 자, 부는 어디요?
부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 이제 경부선 라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일 처음에 일본 애들이 가지고 갔다는 거. 그럼 원선은 어디 가는 거겠어요? 이 원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 원 어디겠어? 여기 여기서 원산까지 가는 거 요렇게 요런 기차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것도 역시나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어떤 얘기?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기차를 갖다가 당시에 깔아줬으니까 특히 뭐 일본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런 걸 갖다가 앞당겨 준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해준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래 약간은 맞다고 칩시다. 아주 약간은 맞다고 칩시다. 뭐 겉으로 보기엔. 근데 그건 너무 겉으로만 일단 본 거죠. 왜 깔았냐 이거야. 뭐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진짜 이렇게 근대화 시켜 주려고 얘네들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얻고자 만든 게 요 철도 라인들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그 식민지 지배를 거친 국가들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요런 나라들이 시작이 되어서 먼저 철도를 깔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있어. 일본이죠. 자, 그래서 요 일본이 요런 것들 있잖아. 지금 미국, 프랑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요 부설권을 결국에는 전부 다 사요. 자,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일본, 요것도 결국에는 일본.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철도 운영하는 거는 전부 다 일본이 되어버립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애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요 이권들이 일본으로 막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본 애들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핍박하고 이 철도 라인이 지나가는데 집 다 부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뭐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중간에 가서 철도 만드는 데 가서 철도 이걸 또 뭐 부수기도 하고 그럼 또 일본 애들은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 그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이렇게 넘어가 보면 되죠. 이제 일본 애들은 그럼 우리 경제를 어떻게 침탈하고 있었는가? 일단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자, 뭐 개강권 이거 옛날에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한 번 더 그냥 책에 나오는 거야 지금. 자, 황무지 개강권이라고 하는 게 일단 나왔습니다. 황무지 개강권. 근데 요거는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저지했다? 보안회라고 하는 데서 일단 저지시켰다라고 배웠죠. 자, 이건 뭐 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고.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나오는 개념 요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어삼킬 수 있을까? 그게 보다가 아니 뭐 경제 관련된 거니까 뭐를 갖다가 손모으면 되겠다? 돈. 그렇지. 그래서 나오는 게 화폐 정리 사업. 당시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으로 있던 돈 관련된 경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이름은 바로 메가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좀 이제 기억나야 되지. 뭐야? 야, 이 고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 이게 뭐 때문이었어요? 어떤 조약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추천한 고문이 들어왔어. 그게 뭐야? 제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거에 결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옛날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당시 재정고문 말고 외교고문 누구 들어왔어요? 스티븐스라고 하는 아저씨, 미국 아저씨가 들어오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스티븐스 아저씨는 누구한테 총 맞아서 죽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전명운, 장인환
기억해 주세요. 이런 분들 이름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정고문으로 있던 메가타 아저씨가 너그 나라에는 이땐 조선이 아니네. 뭐야? 나라 이름? 대한제국이죠. 너희 대한제국에는 지금 돈이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 라고 말을 해요.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일단 뭐 상평통보 조선시대 때부터 쓰던 상평통보 여전히 여전히 뭐 있습니다. 뭐 통용이 되고 있기는 해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서 발행했던 돈도 하나 있어요. 대한제국에서 만든 거, 그건 뭘까? 자, 당시에 백동화라고 하는 동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백동화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나오지. 그 상평통보에다가 백동화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돈이 막 돌아다니고 상태도 좀 안 좋은 게 있고 뭐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나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있다 치자. 뭐 최대한 좋게 봐줘서 하여튼 너희 화폐를 정리해 줄게. 누가? 우리 일본이. 근데 뭐 해주는 건 좋다 쳐요. 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뭐 백동화로 통일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근데 안 하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돈들을 뭘로 바꿔주냐면 일본 제1은행권,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돈으로 이걸 갖다가 다 바꿔줍니다. 이거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야. 우리 돈 가져가서 일본 돈으로 바꿔주는 거야. 일본 제1은행권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거기 제1은행 여기 은행장 사진 뻑 박혀 있는 그 돈 있어요. 그걸로 바꿔줬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우리나라지만은 여긴 대한제국이지만은 쓰는 게 일본 제1은행장 얼굴 박혀 있는 돈으로 사람들이 거래. 이거는 이제 주권이 거의 이제 뭐 날아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렇게 뭐 밖에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본 엔화가 전부 다 거래된다고 생각해봐. 그게 우리나라야 그게? 아니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실상 일본 경제에 우리가 편입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좋다 그래 뭐 편입되는 거 그렇다 쳐. 응? 사람들이 그래 뭐 일본 돈 뭐 내 가치만 그대로면 일본 돈 써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그것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자, 백동화의 가치를 상평통보나 백동화의 가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평가절하 어려운 말이죠.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야, 이거 상평통보 봤는데 야, 이거 거의 유물급이네. 이거는 거의 박물관에 갖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거 그냥 가치 이거 지금 한 100원 정도 가치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태가 영 안 좋으니까 그냥 한 10원 쳐줄게요. 조금 더 안 좋으면 이거 뭐 돈도 아니네. 이거는 뭐 가치 없어. 버려. 대부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50% 깎아버리고 30% 깎아버리고 돈 안 쳐주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름 이제 차렸던 은행들이 이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갖고 있었던 돈이 반틈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다 저쪽에 있는 지금 집을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았어요. 내가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돈을 차곡차곡 쌓았어. 그래서 내 통장에 지금 이제 드디어 3억을 모았단 말이야. 3억. 3억 내가 드디어 이제 집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물론 지금 요 앞에 있는 집은 못 사요. 3억 가지고는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3억을 모아가지고 집을 갖다가 한 채를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쭉 일어나면서 야, 네가 갖고 있는 돈은 다 보니까 1억 가치밖에 없네. 3분의 1로 깎아줄게. 갑자기 내 3억이 1억이 되는 거야.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 전부 다 문 닫아야 될 지경이 됐고 지금까지 평생 돈 모아왔던 농민들, 상민들 전부 다 싸그리 타격을 입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너희가 지금 감이 안 와서 그렇지 내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3억 모아놨는데 그게 1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도입을 강요하냐면은 자, 차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도입하는 거를 강요해요.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차관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가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돈 빌리는 거.
이제 이걸 강요, 이거 왜 굳이 돈을 빌리는 걸 강요해요? 뭐 돈 못 빌려줘서 안달인 데도 있는데. 돈을 빌리면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 발생하죠, 이자. 이자라고 하는 것도 발생해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돈을 추가로 더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중에 돈 빌린다고 하는 게 무서운 게 그 이자라고 하는 게 불어나고 이렇게 돼서 내가 또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데서 또 돈을 빌리고 이게 또 이자가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감당을 못할 지경이 돼요. 그래서 돈 빌리는 게 무섭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국가한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국적인 저항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크게 오늘도 뭐 중요한 건 다 중요해. 다 중요한 내용이고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요건 이제 깔끔하게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요거 뭐 지금 교실에서 TV로 보고 그런다고 대충 듣고 넘어가지 말고 요런 내용들은 특히 요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다 익혀 놓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학교는 지금 이제 1학년 때도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면 3학년 때까지 한국사가 없어. 나중에 돼서 괜히 이거 배우지 말고 다 인강 듣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냥 익혀 놓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이상